수1 1-4-1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아직 잠이 안 깬 것 같으네요. 지금 시간은 3시 15분인데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자, 이제는 로그 함수 쪽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이요 처음에 지수와 로그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중에서 이 지수에 대해서는 지수 함수를 배워봤고, 그걸 가지고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똑같아요. 로그 쪽도요. 이제 로그의 성질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자, 로그 함수. 우리가요 어떤 구조의 로그 함수를 보게 될 거냐면요, 일단 이런 구조를 보게 될 거예요. y는 로그 a의 x만입니다. 그러니까 진수에 x가 있는 이 함수를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밑에도 x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서 얘를 분석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좀 알아놓으면 좋은 얘기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겠죠. 자, 이런 꼴의 함수를 분석해 보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좀 알아놓을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y는 a의 x제곱, 바로 이 지수함수의 구조죠. 이 지수함수가 y는 로그 a의 x, 이 로그 함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라면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우리가 이거를 y는 하고 정리하면 되죠. 이때 이걸 y라고 정리한다면 바로 로그의 이 구조가 쓰이게 되겠군요. 얘가 바로 로그 a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y제곱이 x다. 이 관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뭐예요? 얘의 역함수가 얘가 됐군요. 그러니까 y는 a의 x제곱과 y는 로그 a의 x라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겠군요. 그러면 대칭관계에서 어떤 대칭관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x축 y축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얘의 역함수가 바로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될 텐데 말이죠. 얘 그래프는 이걸 여기에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요렇게 생기게 됐을 거다. 이런 이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알아볼 수 있겠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y는 로그 a의 x, a는 1이 아닌 양수, 이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해볼 거는요, a의 범위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우리 지수함수 때도 그랬어요. 요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가 나뉘게 됐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와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의 구조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x축, y축 있으면 아까 잠깐 그려봤죠? 이렇게 이게 y는 2x였어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y는 이렇게 되고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0,1을 지나죠? 그럼 얘는요 1,0을 지나게 되겠군요. 1,0을 지나게 되겠군요. 뭐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진수는 0보다 커야 하니까 x는 양수, 즉 x는 0인선 y축이죠. 걔의 오른쪽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x가 커질수록 전체의 시계값도 커지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x가 1이면 이 결과는 밑에 크기에 상관없이 0이 되겠죠. 그래서 1,0을 지난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서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건 여기 정문선에 관한 것이에요. y는 2x라는 그래프는 x축을 정문선으로 가졌죠. 얘는요 y축을 정문선으로 가지게 되겠죠. 자,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가 되어 있는 거죠. 치역은 위아래로는 계속 뻗어나가니까 y는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겠죠. 뭐 1,0이 지난다는 건 따로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바로 이 정근선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정근선의 방정식이 y축, 그러니까 x는 0인선이다 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어떠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렇게 x축, y축. 여기도 뭐 잠깐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y는 2분의 1의 x제곱, 바로 이런 그래프를 좀 떠올려 보게 되는군요. 얘하고 y는 y는 로그 2분의 1 x 그래프가 이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게 되겠군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됐을 거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요.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가 말이죠. 얘도 여기 0,1 지나죠? 얘도 여기서 1,0을 지나게 되겠네요. 1,0. 그리고 이제 y축을 정근선으로 갖는다는 건 똑같은데 다만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얘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고요. 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겠군요. 여기에서 x가 커질수록 전체 값은 더 작아지게 되겠군요. 정리해 볼까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놓고 가볼게요. 여기에서 정의역은요, x는 0보다 크다가 된다는 얘기죠.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래프를 보고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치역은요, y는 실수 전체가 다 되겠군요.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x는 0 똑같죠. 다만 얘는 이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지만 얘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인데, 로그 a의 a 그리고 로그 a의 b,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때 우리가 대소관계를 말이죠. a가 b보다 크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둘을 보면 되죠. 밑의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밑이 이렇게 1보다 클 때에는 얘가 클수록 전체도 커지죠. 그러니까 이 전체 로그 값의 부등호와 이 진수의 부등호가 그대로 가겠죠. 하지만 이때는요, 진수가 커질수록 로그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로그 전체의 대소관계와 진수의 대소관계가 반대로 되겠죠. 이 상황에서 소문자 A가 1보다 크다라면 진수끼리도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근데 만약에 소문자 A가 0과 1 사이였다라면요, 그러면 진수끼리의 대소관계는 반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고 뒷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요. 네, 거기 93페이지에 필수 예제 2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y는 로그 5의 x 그래프,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보기 전에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놓고 볼까요? 이렇게 x축 y축 해서요, 여러분 이 모양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렇게 y는 a x제곱 그래프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y는 로그 5의 x, 그럼 이 5가 말이죠,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냐를 봐야죠. 5는 1보다 크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이 왼쪽 경우에 해당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1,0 말이죠. y는 로그 5의 x 그래프가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기억, 1,0을 지난다? 네, 기억은 참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x축이 아니라 y축이 동근선이죠. 니은은 틀렸군요. 디귿,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좌우로는요, y축 오른편으로만 뻗어나가니까 정의역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네요. 리을, 양수 x에 대해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네, 맞죠.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미음,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와 이거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예,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참이죠. 얘의 역함수가 요 5가 이 밑이 그대로가 있는 지수함수일 텐데 둘은 서로 역함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과 미을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얘가 대칭 이동을 하거나 평행 이동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변화 같은 것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칠판 좀 지울게요. 오늘 머리가 좀 더 부시시하지 않습니까? 낮잠을 자는데 고양이 길거든요. 고양이가 여기다가 자기 얼굴에 파묻고 막 핥아가지고 고양이 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차이가 있겠죠.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고양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좋다기보다 좀 돌아버린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뭘 알아가느냐 하면,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x축, y축 해서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반면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 이렇게 요 a 자리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둘 다 y축을 정문선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대칭 이동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대칭 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수함수 때처럼요, 하나의 패턴을 그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1,0이 있겠죠.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습니까?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그래프의 식에선 뭐가 변합니까? y의 부호가 바뀌죠. 이 y가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넘겨본다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괜찮으세요? 참고로 이 마이너스를 이 안에 거듭제곱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밑으로 집어넣는다라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런 함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역수가 되면요 이렇게 x축에 대칭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군요. 얘를 만약에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축에 대칭 이동하면은 그래프의 식에선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바로 x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뭐 딱히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여기 얘를 이제 원점 대칭하면 x축, y축에 다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가 다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겠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돼 있는 거죠.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귀찮더라도 x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x의 이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요 자리가 뭐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그리고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대략적인 그래프 형태가 오른쪽 위로 갈지 오른쪽 아래로 갈지 왼쪽 아래 아니면 왼쪽 위로 갈지 같은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겠어요. 귀찮아도 이거 잠깐 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간단히 정의역이나 치역만 물어본다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로그 함수의 치역은 어차피 실수 전체예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말이죠. 정의역은요, 이 진수의 범위만 따져보면 되겠죠. 정의역은 자, 진수라는 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생각하면 정의역을 쉽게 따져볼 수 있죠. 보세요. x는 0보다 크다. 얘도 어때요? x는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0보다 크다니까 x는 0보다 작다가 정의역이 되겠군요. 보세요. y축 왼편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x는 0보다 작다. y축 왼편으로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의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엔 평행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동. 자,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이렇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달라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식이 달라지는 거는 그 바뀌는 방식은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봤죠. y는 y-n으로 바뀌고 x는 x-n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로그 a의 x 대신에 x-n y 뒤에 붙었던 마이너스 n은 넘어와서 이게 더하기 n 되는 거죠. 이때 이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뭐 그래프의 특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한 거잖아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해서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역이 달라지는가? 위로 올라간다고 정의역이 달라지니까? 똑같아요. 아래로 내려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치역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위아래로 계속 뻗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정문선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정문선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위아래로 좀 움직인다라는 영향이 있지만 그래프의 모양이나 우리가 따져본 어떠한 기준이 되는 값에는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죠, 여기. 당장 정의역에 영향을 주겠군요.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였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진수죠.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의 정의역은 x는 n보다 크다가 되겠군요. 당장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인다? 그러면 현재 여기 x는 0인 선의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두 칸 간다? 그럼 정의역도 2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뭐가 또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점근선이 달라지겠죠. 여기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x는 0, y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0. 그게 옮겨가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m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얘는 0이다 라는 식을 떠올리면은 점근선을 쉽게 알 수 있겠군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기본적인 구조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을 반영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겠네요. 자,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어요. 그러면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자, 거기 9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94페이지. 네, 자, 칠판 좀 지울게요. 이게 지웁니다. 이만큼 지울게요. 자, 94페이지에 보시면 필수 예제 3번입니다. 94페이지에 필수 예제 3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을 그리시오. 구하시오. y는 로그 3에 x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그래프가 있군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평행이동을 한 형태군요. 어떠한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y는 3의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한 거겠군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을까요? 이게 더하기 1로 바뀌어 있는 걸로 봐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y축으로는요 더하기 2만큼 평행이동을 했겠군요. 그럼 이렇게 해서 x축, y축 이렇게 생긴 게 y는 로그 3의 x 그래프일 텐데 그게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그러면 정근선도 이제 x는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리고 위로 두 칸.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이니까 뭐 이렇게 올라갔겠네. 이게 이제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1 더하기 2. 여기서 뭐 y절편 같은 거나 x절편 같은 걸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죠. 이렇게 그려놓고 본다라면 이제 얘기한 게 뭐였었죠? 네, 정의역. 정의역은요,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 얘기는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치역이 실수 전체라는 거 그리고 정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다는 걸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역은 어차피 실수 전체입니다. 로그 함수는 위아래로 계속 뻗어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보세요. 계속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점근선은요? 얘는 0이다라는 식을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겁니다. 정의역은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떠올리면 되겠죠. 진수는 0보다 커야 하니까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한번 따져볼까요? 거기 두 번째 문제는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치역은요 안 궁금해요. 치역은 어차피 y는 실수 전체가 될 거거든요. 자,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정의역은 얘가 0보다 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는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는 0이다. 그러니까 x는 0이다가 되어 있겠군요. 괜찮으세요? 이쪽에 우리가 만약에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형태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되겠구나. 이 기본적인 형태는 y는 로그 3의 x를 x로 바꿨으니까 y축 대칭동한 거구나. 그러니까 얘를 y축 대칭동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근데 아래로 내려갔네. 뭐 그건 뭐 불량이 없고. 요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라고 알 수 있긴 한데 여기서 굳이 그걸 따질 필요까지는 없었겠군요. 자, 거기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보시면 자,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m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그래프의 식이 y는 로그 2에 4x-8 더하기 1 돼 있다.
m과 n 값을 구해서 더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행이동 했으면요 y는 로그 2에 x축으로 n, 이게 이제 x 빼기 m 돼 있었겠네요. y축으로 n 더하기 n 돼 있겠죠. 얘랑 얘를 비교해서 m과 n을 구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 x에는 곱해진 개수가 1이어야 되는데 여긴 4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걸 어떻게 쳐? 그래서 이 위의 식을요 이 아래처럼 바꿔볼 겁니다. y는 요 곱하기 4를 좀 분리해 보도록 하죠. 로그 2에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1 볼 겁니다. 그럼 이 진수끼리의 곱은요 로그끼리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죠. y는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x-2 더하기 1 이렇게 말이죠.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2군요. 여기다 좀 써볼까요? y는 얘 쓰면요 로그 2에 x-2 2 더하기 1 더하기 3 되겠군요. 이제 얘를 얘와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m 값은 얼마인 거야? 2가 되겠군요. n 값은요 3이 되겠군요. 더하면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필수 예제 5번 볼까요? 칠판 지울게요. 왜 자꾸 숨이 차는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혼자 약간 강의하는 것에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시간 내에 뭔가 얘기를 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응 되겠죠. 자, 거기 보세요. 첫 번째 거 보시면 두 번째 거 볼까요? 로그 3분의 1의 2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로그 A에 M 로그 A에 N 있을 때 이런 대소관계가 있으면 M과 N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아까 잠깐 해봤었죠. M 값이 N 값보다 크니까 그건 사실 모르죠. 요 A에 따라 달려있죠. A가 1보다 크면요 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죠. 하지만 A가 0과 1 사이의 값이면 요 부등호 방향은 진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가게 되죠. 이게 보세요. 밑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는 진수끼리의 대소관계가 전체 로그 관계와 반대의 대소관계를 갖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이요. 밑이 3분의 1을 로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뭐가 와야 되겠느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가 되느냐? 3이 되겠죠. 그럼 진수끼리 비교해봐요. 이렇게 진수끼리 보이시죠? 하지만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작은 건 오히려 진수가 제일 큰 얘란 얘기죠. 로그 3분의 1 3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2가 작고요.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밑에 필수 예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6번 보시면 자, 첫 번째 y는 3의 x-2제곱 더하기 1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지금도 약간 오버될까 봐 약간 걱정이긴 하네요. 네. 마음 편하게 자, 진정을 하고 두 개로 가면 되죠. 네.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y는 x로 바꾸고 x는 y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3에 y-2 더하기 1 아직은 제가 이거를 y는 하고 바꾸진 않았지만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아마도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로그 함수가 되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y는 하고 바꿔야 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죠. 이때 얘를 넘겨버리시면 3의 y-2제곱은 x 빼기 1 됩니다. 그러면 이 지수는 하는 식을 우리가 로그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y-2는요 로그 3의 x-1이죠. 3의 y-2제곱이 x-1 나온 거죠.
그래서 y는요 로그 3의 x-1 더하기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괜찮으세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x는요 1보다 크다라는 정의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참고로 이제 이게 0보다 크니까요 y가 1보다 컸겠죠. 그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됐겠군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볼까요? 옆에 있는 거 보시면 두 번째 거 이번에는요 y는 로그 2의 x-1을 더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 역함수는 아마도 지수 함수가 되겠죠. 자, y를 x로 바꾸고요. 로그 2의 x를 y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y는 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이 빼기 더하기를 넘기면 x-1은요 로그 2의 y-1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지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2의 거듭제곱이 요 진수가 나온 거죠. y-1은요 2의 x-1제곱이죠. 그러니까 y는요 2의 x-1 더하기 1 이런 지수함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괜찮으세요? 자, 뒷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볼게요.